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 김앤 박이라는 팁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길래 왜 고연봉으로 계속 가냐. 특히나 5천 미만은 작년부터 없잖아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연봉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론 공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요 정도는 알고 있는가를 아시면 5천 이상 받는 게 요 정도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각으로 잡는 게 어떻게 하면 5천 이상 6천 뭐 이렇게 갈 수 있나 각으로 잡는 게 일단 메인넷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좀 이렇게 원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은 다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좀 소스를 분석을 해서 그 블록체인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자체 노드를 운영해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다 이해하면 일단은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걸 좀 많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론 교육을 좀 시키는데 요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혼자 독학을 하시고 계신다면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사항은 멀티버스 X 백서 공부를 진행했고, 해당 블록체인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로드맵과 에코시스템, 블로그 뉴스 등을 훑어봤습니다. 차주에는 해당 블록체인의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수정할 수 있을지 생각한 뒤 그 부분을 개발자 문서에서 찾아보고 필요한 언어를 숙지하며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서 내용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멀티버스 X 네트워크는 샤딩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샤딩이란 블록체인을 샤드로 분할하여 여러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멀티버스 X는 이진트리 논리 구조로 병합을 통한 샤드 균형 유지, 에포크마다 거래 데이터를 가지치기 하며 데이터의 효율을 늘리고 노드를 재분배하고 필요시 크로스 샤드로 노드 간 통신을 만들어 뛰어난 확장성과 노드들의 부하를 줄였습니다. 멀티버스 X의 샤딩은 이진트리를 활용하여 샤딩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각 에포크의 마지막에서 전체 노드의 수와 현재 에포크의 샤드의 수를 활용하여 병합과 분할 인계값을 구하여 다음 에포크의 최적의 샤드 수를 구하고 샤드를 분할합니다. 수에 따라 새로운 샤드 공간에 더 높은 아이디를 부여하며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가장 높은 아이디의 샤드 공간이 형제 샤드와 병합되거나 분할됩니다. 이진트리 구조로 인해 형제 샤드, 분할, 부모 샤드 공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멀티버스 X의 상태 샤딩은 샤드를 구성하는 노드 중 오프라인 노드가 3분의 1 이상일 경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 멀티버스 X는 그에 따른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드가 나누어질 때 형제 샤드의 상태를 추적하고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형제 샤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드가 불안정해져 병합이 시도될 때 형제 샤드의 계정 정보를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트스트래핑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지치기와 노드 재분배를 통해 샤드의 활성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에포크가 끝날 때 블록 제한자는 노드의 머클트리 루트 해시를 블록 헤더에 저장하고 해당 에포크에서 기록된 잔액을 샤드 체인에 저장하기 위한 상태 블록을 만듭니다. 검증자들은 상태 블록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합의에 성공한다면 블록 제한자는 상태 블록을 샤드 원장에 저장합니다. 다음 에포크가 시작되면 참여하고 있던 노드들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노드들이 재분배된다면 체인의 상태, 트랜잭션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큰 부하를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샤드의 3분의 1 노드들만이 노드 풀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과 함께 분배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생성되었던 상태 블록이 제네시스 블록으로서 동작하게 되고 이전의 모든 블록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노드들은 마지막 주요한 상태 블록으로부터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하고 전체 기록을 계산하지 않아도 계속 블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크로스 샤드란 샤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멀티버스 X의 크로스 샤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고 해당 상호작용 처리는 미니 블록을 통해 각 계정을 보유한 샤드에게 각각 처리됩니다. 발신자 계정을 보유한 샤드가 트랜잭션을 수신하게 되면 해당 샤드의 수신자 계정 정보가 존재합니다. 아, 해당 샤드의 수신자 계정 정보가 존재한다면 크로스 샤드가 일어나지 않고 샤드 내 거래가 처리됩니다. 수신자 계정 정보가 없다면 검증한 출력 트랜잭션을 메타 체인에게 전송하게 되고 메타 체인은 해당 출력을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수신자를 보유한 샤드가 해당 메타 체인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발신자 샤드의 미니 블록과 발신자의 검증된 거래를 요청하고 자신의 샤드에 다시 저장한 후 최종화됩니다. 멀티버스 S는 SPOS 합의를 사용하는데요. SPOS 합의는 알고랜드의 무작위 선택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만든 안전 지분 증명으로
검증자를 보호하고 지분을 기반으로 하여 검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증자로 참여하고 싶은 노드는 최소 2,500 이골드를 자체 스테이킹하거나 1,250 이골드를 자체 스테이킹하고 나머지를 위임받아 검증자 대기 노드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에포크가 끝나면 해당 노드는 샤드 할당 메커니즘을 통해 각 샤드에 들어갈 대기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샤드 대기 목록에서 노드는 샤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동기화하고 그 에포크가 끝나면 샤드 검증자 풀에서 이동하여 검증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샤드에서 매 라운드마다 검증자 풀에서 블록을 제안하고 검증할 위원회를 무작위로 뽑는데 이때 이전 위원회의 집단 서명을 거쳐 생성된 마지막 블록의 소스와 검증자들의 공개 키를 사용해 만든 해시값이 작은 순으로 검증자들이 선출됩니다. 이 해시값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스테이킹된 지분이나 해당 노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검증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해시값을 가진 검증자들은 블록 제안자인 리더가 되고 트랜잭션을 포함한 블록을 구성한 뒤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해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블록을 전파합니다. 그 뒤 블록을 수신한 구성원들이 해당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서명하고 서명을 리더에게 전송합니다. 그렇게 리더가 3분의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받으면 집계 서명을 생성하고 구성원의 공개키 목록과 집계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을 한 번 더 검증한 뒤 그 서명이 유효하다면 블록을 체인 안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6초마다 반복되고 새로운 검증자를 뽑기 위해 사용되는 값이 이전 블록 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선출될 검증자를 예측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SPOS는 특정 검증자를 공격해 합의를 막으려고 하는 공격자들을 방지할 수 있고 참여한 검증자 중 무작위 요소를 사용해 위원회를 선출하고 적은 지분으로도 위임 방식을 통해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 탈중앙화를 실현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멀티버스 X 프로토콜의 전체 동작 과정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드는 스테이킹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한 후 검증자 대기 노드 풀에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에포크가 시작할 시 샤드 대기 목록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포크가 시작되면 검증자 풀에 참여하여 샤드에 할당되고 합의에 참여한 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에포크가 시작되면 자격 갖춘 노드 풀에 참여한 노드들을 분배하기 위해 최적의 샤드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적의 샤드 수는 에포크에 참여할 수 있는 총 노드의 수와 이전 에포크의 샤드의 수를 가지고 아래 수식을 통해 결정합니다. 에포크에 있는 총 샤드의 수와 에포크 안의 샤드의 수의 변동 범위를 활용해 네트워크가 분할될 조건인 인계값인 노드 스플릿 값을 구하고 에포크 샤드 수와 병합되었던 샤드 수를 가지고 샤드 병합 조건인 노드 머지 값을 도출합니다. 에포크 내 총 노드 수가 분할 인계값보다 크고 트랜잭션 인계값보다 크다면 분할 유발 조건을 충족하여 분할된 샤드 수를 반환하고 에포크 내 총 노드 수가 병합 조건 값보다 작다면 병합한 샤드의 수 값을 활용해 최적의 노드 수를 반환합니다. 각 샤드의 노드들 중 3분의 1 미만이 노드들과 노드 풀에 있던 전체 노드들의 최적의 샤드 수에 맞게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전 에포크의 미할당 노드 풀에 있던 새로운 노드들이 다음 에포크에서 합의하기 위해 참여 노드 풀에 할당됩니다. 각 샤드는 이진트리 논리 구조를 통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트랜잭션들의 주소값은 이 이진트리의 주소값에 따라 이동하여 각 샤드에 배치됩니다. 거래 정보를 받은 샤드는 SPOS 합의를 통해 거래를 모아 블록을 생성합니다. 만약 샤드의 수신자 계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메타체인의 출력으로서 기록하고 수신자를 보유한 샤드가 해당 거래를 확인하고 출력 기록 샤드와 통신하여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매 라운드는 5초의 시간 동안 동작하고 각 라운드 시작마다 다시 새롭게 검증자들을 선출하고 제안자를 뽑습니다. 멀티버스 X의 스마트 계약은 샤딩된 네트워크 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샤딩된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샤드에서 병렬적으로 계약들을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겠지만 여러 스마트 계약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종속적인 스마트 계약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올바른 순서대로 스마트 계약이 실행해야 되고 샤드와 통신을 줄이기 위해 여러 스마트 계약을 한 샤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멀티버스 X VM은 이더리움의 EVM과 호환되는 엔진입니다. 멀티버스 X VM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가상 머신입니다. 해당 VM은 크로스 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연결된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을 보유하고 멀티버스 X의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멀티버스 X 내 스마트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들과의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VM은 어댑터 메커니즘으로 각 샤드에 연결되어 종속성이 있는 스마트 계약을 올바른 순서대로 한 샤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계약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샤드 내 발신자와 수신자 계정 정보가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 그 샤드에 있다면 해당 샤드에서 처리되어 기록됩니다. 만약 수신자 계정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지불자 계정에 금액을 차감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 지불 트랜잭션을 메타체인에 전송합니다.
트랜잭션을 메타체인에서 검증한 후 등록하고 수신자 계정을 보유한 샤드에 알려주어 수신자 계정 보유 샤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해당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사용될 임시 발신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수신자 샤드에 처리되어 기록됩니다. 만약 지불자 계정에서 계정을 보유한 샤드가 스마트 계약을 배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메타체인에 계약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절트 미니 블록을 메타체인에 전송하게 됩니다. 미니 블록을 해당 스마트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샤드에게 전송하게 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 후 결과를 저장하게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절트가 다시 생성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리절트 미니 블록이 수신자 샤드로 들어가 계약의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 멀티버스 X의 방향성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엘론드는 메타버스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멀티버스 X로 리브랜딩했고 이름 그대로 멀티버스 그리고 X 인크로스 즉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중 세계의 교차로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선보인 DF 서비스는 엑스포털, 엑스패브릭, FX월드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엑스포털은 멀티버스 X 통합 모바일 앱으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포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에선 멀티버스 X 사용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소셜 기능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금융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 현물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멀티버스 X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D앱들을 엑스포터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웹3 프로젝트 제작 모듈 엑스패브릭과 메타버스 생성 엔진인 엑스월드가 있습니다. 엑스패브릭은 기존 D앱 개발자들 같은 프로그램에 능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이미 고객이나 커뮤니티를 확보한 창작자들을 위해 만든 서비스로 코딩 관련 지식 없이도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게 여러 기능들을 모듈화시켜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로는 웹사이트 배포, 디지털 소장품 제작 및 판매, 행사 디지털 티켓 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월드는 멀티버스 X가 현실 세계와 연결시켜줄 메타버스 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엔진입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아직 베타 서비스 또는 개발 중이지만 둘 다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용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인 엑스머니, 암호화폐 환전 및 유동성 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산거래소 엑스익스체인지, 멀티버스 X 생태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엑스런치패드, 다양한 NFT와 그 컬렉션들을 전시할 수 있는 엑스스포트라이트 등 멀티버스 X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멀티버스 X는 단순 블록체인의 독자적인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웹3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멀티버스 X에서 웹3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현실 세계와의 연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서비스 간의 경제 시스템과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들과 현실과의 연결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두고 계속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껐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아키텍처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지만 공부하고 그걸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체 메인을 런칭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D앱 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월렛 같은 걸 만든다든지 등등 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각 잡기가 괜찮죠. 멀티버스 X에 좀 관심이 있는 개발자 분이시라면 좀 참고를 하실만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 특성이 다르고 이 친구들이 이제 구현하려는 서비스나 그 세계관에 맞는 코인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논거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좀 찾아요. 그래서 멀티버스 X도 이 친구들이 만들려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멀티버스 X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내부에 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뭐 그런 것도 다 매칭을 시켜서 좀 괜찮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응용 2단계는 한 1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1년 정도 하면은 나도 물론 이제 본인이 소화를 해야 되겠죠. 방금 나온 그런 뭐 아키텍처가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알아듣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개발도 이미 충분히 꽤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되게 그 이론적인 아주 바탕들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도 할 거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5천 이상 연봉은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진 실력 대비 연봉 5천 밖에 못 받는다면은 오히려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현업에서 이런 개발자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들을 만드니까 그냥 결과가 잘 나오는 거지. 뭐 이전에도 뭐 준영이 같은 경우도 6천으로 찍었고 최근에도 되게 좋은 후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이 와요.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